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 라이브 방송 천쌤에게 물어보셈. 잠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서 들어오실 분들 기다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을 연말에 개념편 그리고 현재 따풀을 심화 유형편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6년도에 하나 더 최고 심화 따풀을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열심히 쓰고 있고요. 현재 디자인 내지 작업하고 있는데 디자인 내지 작업하면서 전체적인 컨셉을 마련했기 때문에 열심히 책을 쓰고 있습니다. 댓글로 질문하셔도 되는데 댓글 질문은 제가 여기 먼저 사연 보내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진행하고 답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조금 이따 질문 시작해 주세요 하면 답을 직접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도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방송을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하거든요. 옆에서 보시면서 실시간 댓글로 답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따풀 수학 개념편 쓰고 있고요. 컨셉은 다 정해져서 디자인 작업 중에 쓰고 있는데 컨셉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개념을 배울 때 정리된 개념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에 나오는 선생님과 함께 개념을 배워본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고력 수학 이런 걸 했던 사람이라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직각을 배운다 그러면 직각을 그려볼까 뭐 이런 부분을 선생님과 하고, 지금 나온 따풀이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닌데요. 개념, 유형, 심화 이렇게 되면서 책에 이제 꼬릿말이 하나 붙는 거죠. 지금의 따풀은 따풀 수학 심화 유형 편 이렇게 변경될 예정이고요. 26년도에는 최고 심화 버전의 책도 만들 예정입니다. 중등은 아마 내후년 정도에 무리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도 따풀 할 건데요. 내후년에 아마 원리세문과 따풀 중에 뭘 먼저 할지 모르겠지만 내후년부터 순차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전 뭐 중등 같은 경우도 이제 교과 수학에 있는 내용 또는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할 예정이거든요. 최고 심화는 기존의 심화보다 더 어렵다 이런 부분보다 따풀이 친절하게 이제 한 거잖아요. 거기에 스스로 이제 최고 심화 문제들을 해결해 보는 이런 컨셉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개발할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컨셉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생각으로는 경시나 이제 다른 나라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이런 문제들이 좀 들어가는 특별한 문제들이 들어가는 그런 책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거는 내년으로 지금 자세하게 안내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5월에 청도 쪽 교육청에서 강연 요청이 와서 5월 18일 경북 청도에서 강연이 확정되었는데요. 중등 원리셈 아마 내년에 만들 것 같아요. 내후년에 만들 것 같아요. 청도교육청 강의가 결정되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을 보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요청을 주신 건지 경북 안동교육청에서도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5월 초 안동, 5월 말 청도. 그런데 어차피 가깝지 않은 곳이라서
안동 가는 김에 원주 쪽, 그 다음에 청도 가는 김에 부산, 울산, 뭐 또는 대구 이쪽에 강연회를 같이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을 만나 뵐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이 나오면 그쪽 지역에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클립의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들 중에 작은 주제들을 잘라서 네이버 클립으로도 어떤 강의 내용들 아니면 학습에 대한 조언 이런 부분들 영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댓글 질문은 제가 직접 해드리진 못하지만 옆에서 우리 선생님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아이가 같이 보시면서 아이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아이에 대한 질문은 좀 우선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학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직접 질문해 주신 것도 있고 이제 이런 채널을 잘 모르시고 전화를 해 주신 분도 있으세요. 아빠께서. 그리고 이제 시작 전에 간단하게 이제 저의 경황 이런 것들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래 개인 인스타나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달리기, 뭐 자전거, 수영, 골프 이런 운동들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자전거와 달리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하다가 10월 말에 무릎을 조금 다쳐서 5개월을 쉬었거든요. 무서워서. 많이 다친 건 아니고요. 좀 통증이 있어서 5개월을 쉬었는데 며칠 전에 달리기를 다시 시작했는데 6, 7km를 계속 아프지 않게 뛰고 10km도 뛰고 했었는데 완전히 5개월을 쉬다가 달리기를 하니까 지금 허벅지도 아프고 무릎도 또 아파오더라고요. 이걸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공부도 똑같아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방학 때마다 어머니께서 이제 어학연수 2개월씩을 나갔다 온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수학을 상당히 잘하는 아이였는데 나갔다 와서 정말 그 반에 뭐 리드하던 학생이 정말 밑으로 추락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12개월 중에서 2개월 중간에서 맥락이 끊어져 버리니까, 물론 가서 기본학습지나 뭐 자기가 책을 풀긴 했겠지만 엄마가 시켜서 그게 학원 다니면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났겠죠. 그리고 원래 가정학습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으니까 많이 달랐을 겁니다. 수학은 감각이 중요한 학문이라고 하죠. 제가 그것과 비유해서 그 수학 공부가 마일리지를 쌓는 거다,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 그 꾸준히 한 것들이 쌓여서 이제 실력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오래 쉬면 제가 마치 운동을 쉬고 다시 시작하니까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감각이라는 건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게 수학도 사실은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억하는 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억해서 저절로 나오게 하는 걸 감각이라고 애써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되게 영역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쉬게 되면 그 내 기억 속에 어딘가는 기억이 드문드문 끊어질 거예요. 그게 바로 감각이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이들이 직접 손글씨로 적은 것을 이제 어머니께서 사진을 찍어서 DM으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세 아이가 각각 질문을 해줬는데요. 일단 첫째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초6인데요. 6학년 1학기 풀고 있어요. 선행은 한 학기만 해도 되나요? 예비 초6은 현재 디딤돌 응용 6학년 1학기, 그 다음에 왕수학 실력,
그리고 따풀 6-1을 진행 중입니다. 라고 아이가 질문을 해줬습니다. 어머님들은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지만 아이의 질문이니까 좀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리면 선행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선행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공부하고 있는 어떤 학기의 공부를 자신 있게 완벽하게 해내는 거예요. 자신 있게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내가 다소 어려워하는 것에 계속해서 도전해 가고 새롭게 배우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나의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보다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잘 해내는 것,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것까지 지속적으로 도전해내면서 더 어려운 것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건데 선행은 그럼 왜 하느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1, 2, 3학년 공부보다 4, 5, 6학년 수학이 더 어렵고요. 초등학교 4, 5, 6학년 수학보다 중학교 수학이 더 어렵고 중학교 수학보다 고등학교 수학이 더 어려워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사실. 영어로 팩트라고 하죠.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가서 공부를 해보면 똑똑한 친구들 중에 초등학교는 많이 안 했는데 초등학교를 잘했는데 중학교에 가니까 잘 안 된다던가, 선생님은 중학교 수학을 되게 잘했었거든요. 중학교까지는 잘했는데 막 거만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안 했었어. 그랬는데 선행도 안 했었고, 그랬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가서 고생을 참 많이 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수학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그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체벌도 많이 할 때라서 많이 맞고 했었거든요. 근데 선행은 그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물론 선행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실력을 많이 쌓아 놓으면 선행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대비를 해 놓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 학기라도 가능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하지만 앞으로라고 하면 서울 지역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 경기도 지역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갈 때로 보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선행을 하고 고등학교로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고등학교 수학이 많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걸 대비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거에 더해서 나중에는 학교 수학을 하면서 이제 내신이라고 하는 학교 시험 점수가 쌓여서 그걸로 이제 대학을 가는데 자료가 되는데, 그 내신을 여러 과목을 챙겨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많지 않대요. 수행평가라고 해서 과제도 되게 학교에서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미리 해놔야 다양한 것들을 잘 챙길 수 있어서 요즘은 선행을 전략적으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한답니다. 목표가 아주 높은 친구들은 3년까지도 해요. 3년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거를 다 공부해 놓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만 풀어서 정말 100점만 맞는 학생으로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선행을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하면 되겠어요. 동생 질문하고 이 선행에 관해서는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넘어가서 동생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막내 이름이 재우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저 재우 누나 예비 초사 재경이에요. 재우가 절 따라잡으면 어떡해요? 선행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도 선행하고 싶어요. 원리셈 4-2 하는데 4학년 거 끝나면 원리셈 5-1 해요? 원리셈 4-2 하는데, 예비 초사는 만점왕 수학 플러스 4학년 1학기 진행 중이고요. 원리셈은 4학년 2권 나눗셈 하고 있어요. 앞에 오빠의 선행 질문과 유사한 부분 같아요. 동생이 엄청 수학을 좋아하고 해서 동생이 막 쫓아와요. 그래서 나도 잘하고 싶은 거지. 선행은 갑자기 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선행을 하자고 해서 한 학기 당기고 그런 욕심을 절대 부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지금 공부를 충실히, 만약에 4학년 1학기를 걸 한다고 하면 지금 공부를 해서 이게 잘 되었다고 하면 4학년 2학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내가 한 학기 공부하는 시간을 5달 했었다고 하면 4달 반이나 4달로 줄여야 한 달 선행이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선행을 해서 나 고등학교 때는 적어도 1년 정도는 선행을 하겠어. 또는 2년 정도는 선행을 하겠어. 이런 목표를 세워서 나 진짜 나중에 대학 가기 전에 공부 잘 해야지. 내가 어떤 꿈이 있을 거니까 그때 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선행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지금 한 학기를 빨리 하자 이런 거 아니고 지금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루에 한 장 풀던 거 하루에 한 장 반, 하루에 2장 풀던 거 2장 반, 5쪽 이런 식으로 목표를 조금 더 높인다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속도가 빨라지면서 선행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봐요. 원리셈을 해놔야 그 다음에 교과를 하면서 속도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도움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원리셈은 지금 4학년인데 4학년에 입원하고 있다고 하면 4학년 거 끝내고 4학년 중에 5학년 거를 미리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셋째입니다. 네, 셋째의 질문입니다. 예비 초1이고 원리셈 2학년 1권하고 있어요. 역시 재우는 첫째가 형인가요? 형 누나보다 빠르네요. 셋째의 질문은 탑사고력 원리셈 말고는 뭐 하면 될까요? 그리고 자기는 선생님 팬이고 어디 가면 선생님을 볼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일단은 화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강연회나 이렇게 여러 지역들을 앞으로 기회를 자주 가지려고 하니까 그때 기회가 되면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탑사고력 원리셈 말고라고 하면 선생님 책으로는 따라하면 풀리는 초등수학 형아하고 있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고, 꼭 선생님 책 아니더라도 탑사고력 수학 재미있게 했으면 팩토라든가 1031이라든가 다른 딸 아들이에요. 누나구나. 누나들처럼 따풀을 할 수도 있고요. 꼭 선생님 책 아니더라도 팩토 같은 책이나 1031 책 같은 책이나 이렇게 탑사고력하고 비슷한 책들, 이런 책들 엄마한테 구입해달라고 해서 다양하게 풀어보면 실력이 막 쌓일 거예요. 원리셈은 연산이니까 꾸준히 하면 되겠고, 그리고 탑사고력 이런 책 재미있게 하고 있다고 하면 원리셈 말고 연산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2학년까지는 그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고, 2학년 과정까지 거의 다 했다고 하면 이제 교과 문제집이라고 하는 문제집들로 좀 종류를 바꿔서 공부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남매의 각자의 질문과 사연 얘기해 봤고요. 이제 세 친구 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도 항상 방송 잘 참여하시고 여러 채널에서 이제 저한테 문의도 많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